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예신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12월, 1월이 되면은 항상 뭔가 전망을 합니다. 세계적인 전망 등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의 재선, 트럼프의 승리를 바라는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제목이. 잡지 애틀란틱에 이제 내년 1, 2월 그 합본호에 실린 기사인데 마이클 슈만이라는 분이 이 애틀란틱에 쓰시는 그 스텝 라이터가 쓴 글입니다. 한마디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그 중국의 지배력을 확고히 할 수 있게 해준다. 바이든 대통령보다. 그러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보다 중국은 더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을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고 이제 거의 4년이 1년은 더 남았지만요. 지난 뒤에 중국의 지도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다면 안도할 것 같다. 이렇게 기사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중국에 대한 정책을 좀 조용하게 운용을 해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주 뭐라고 할까요?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누구나 다 확 눈에 띄게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죠. 그 결과 중국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수입을 하는 그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였습니다. 그 관세는 중국이 무는 것이다. 관세 룰의 ABC도 안 되는 얘기인데 관세는 미국의 수입업자가 물고 그러므로 미국의 소비자가 결국은 물건을 비싸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입을 덜 하도록 하는 게 이제 이 같은 그 정책이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 중국에서 관세를 무는 거야 하고 지금도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믿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트럼프 맘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계의 관세라는 것이 물건을 수입하는 국가가 그런 그 수출하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높여서 사람들이 수입을 좀 덜 하도록 하는 그게 이제 관세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세 정책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다, 차이나 바이러스, 쿵후 바이러스 하면서 정말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 확산한 것도 중국 공산당이 잘못했어 라고 때로는 어떤 때는 이거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서 퍼뜨린 것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어. 이거 실험실 바이러스야 하면서 수없이 당시에 한인 가운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루머를 많이 퍼뜨렸죠. 그래서 중국이 화도 많이 났습니다. 과학자들은 동의하지 않는 그런 음모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중국에는 바이든보다 다루기가 쉽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중국을 더 강하게 공격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시끄럽게 공격한 것과는 달리 보다 좀 확고한 외교 정책 이런 것으로 무장을 해서 경제와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갖고 있는 야망에 심각하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뭐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죠. 스트러글을 했죠. 워싱턴 DC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스캇 케네디 선임 고문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끌어오는 미국은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트럼프보다 훨씬 무서운 도전이고 있다. 가장 중국이 무서워하고 싫어했었던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테크놀로지 정책입니다. 2022년도에 행정부가 첨단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좀 복합 장비라고 할까요? 이퀴프먼트 같은 거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통제로 인해서 중국이 그 전에 굉장히 오래 노력을 해왔죠. 경쟁력이 있는 칩 산업 많이 구축하려고 그 희망이 좌절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같은 다른 핵심 기술 분야죠. 이건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그런 발전도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향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해서 동맹국들도
이 같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의 정책에 발을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을 괴롭혔다는 거죠. 그리고는 또 하나는 중국에 직접적으로는 이제 어떠한 재료라든가 원료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그렇게 했고, 미국이 글로벌 동맹 네트워크를 다시 주도하면서 활력을 불어넣은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게 우리만 잘 산다, 우리만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국을 믿고 따라오고, 그로써 미국이 이득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멈췄었는데 바이든이 들어와서 다시 글로벌 동맹 네트워크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 미국을 중심으로 뭉친다는 것은 중국을 멀리한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G7 선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맞서기 위한 결집이라고 할까요? 협약이라고 할까요? 이례적인 수준의 합의를 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2023년도 올해에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나라들이 무슨 수입도 다각화한다던가, 그리고 뭐 공동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공급망 같은 것을 개척을 한다던가, 개발도상국에서 중국이 많이 뿌리면서 뭔가를 미리 가서 해놓으려고 했었던 그런 중국의 영향력과 경쟁하기 위해서 미국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파트너를 많이 만들었죠. 인도가 여기에 또 중심적으로 들어가는 국가 아닙니까? 인도와 중국은 사이도 나쁘고 아주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바이든이 또 대통령을 4년 더 하다가는 중국이 봉쇄되겠구나, 포위되겠구나, 이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아주 시끄럽게 관세 중국이 다 무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예요, 중국에 막 비싸게 벌금을 물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중국이 그 대하기에는 그런 문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협상하고, 그러니까 이방카 트럼프에게 몇백 개의 어떠한 특허권 같은 것을 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뭐 600개인가 되죠. 그 전에 그렇게 애를 썼어도 한 번도 주지 않다가 그런 흥정, 이건 흥정이잖아요. 그런 흥정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같은 것으로 무장을 해서 미국 혼자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딱 팀을 이루어서 하는, 이것보다 훨씬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에서 떨어지고 나서 글로벌 리더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있었을 때 세계의 리더십에서 우리만 잘 살면 되지 하고 점점 이제 멀어졌잖아요. 그럴 때 시진핑이 이거 봐라, 중국이 책임이 있는 세계 강대국입니다 하면서 쫙 그 미국이 나가는 자리를 들어가기 시작했죠. 슬금슬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를 하기도 했었던 부분적으로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이런 게 발생을 하니까 중국으로선 너무 좋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진핑이 독재란다, 시진핑의 공산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주의의 최고 국가라는 미국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네? 정말 미국, 이건 강대국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전에 팬데믹에 대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응이 무척 약했잖아요. 팬데믹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그리고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때문에도 중국은 세계를 향해서 미국이 참 후진 나라다, 후져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쇠퇴하는 초강대국 이렇게요. 그런데 그 뒤에 트럼프가 재선되지 않고 바이든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외교적으로 더 많이 인볼브를 하면서 중국이 트럼프 시대에 주장했었던 미국은 쇠퇴하는 국가야, 이걸 더 확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더 이상은 미국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는 싸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 언제나 리셋 버튼을 누르고 건전한 그 경쟁 국가로서 하는 거지 완전한 적이면서도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바이든 행정부에 대화하자는 그런 그 제안을 중국이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흔들어야지 되겠어. 이런 마음을 이제 속에 트럼프 때부터 실제로 행해 오던 것을 더욱 이제 강하게 가지고 가면서 그러니까 중국은 더 고립됐죠. 바이든 대통령이 많은 나라와 연결을 하면서 공급망도 만들고 더 미국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게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주요 강대국들로부터 그럼 중국이 그렇지 뭐 이런 시선을 받던 중국으로서는 친구를 만드는데 러시아, 뭐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 말하자면 국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버린 국가라고도 할 수 있죠. 버림받은 국가, 깡패 국가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런 국가들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재선이 된다고 하면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강하게 해왔었던 그런 어떤 부분이 이어진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트럼프의 복귀가 어떤 그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는 훨씬 중국에는 좋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바이든과 반대의 입장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돼도 아마도 테크놀로지에 대한 통제는 그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강하게 해놓은 것을 이어갈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트럼프가 재선되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 이런 것도 안 한다고 할 것 아니겠어요. 공동 그 전선 같은 것을 위태롭게 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뭐 다시 무역 같은 것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무역 같은 것에 집착하는 대신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던 인권 얘기는 또 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 원래 철학 자체가 인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하나 중국으로서 또 좋은 것은 대만 문제도 저기서 중국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도 곧 러시아가 갖는 거 당연하지 라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중국으로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실수인 듯 아닌 듯 벌써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번 하나의 중국이라는 미국의 중국과 맺어놓은 협약도 있고 그런 것을 당연히 행정부가 지지를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대만을 지킨다. 이건 군사적으로 대만을 지켜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도 의도인지 비의도적인지 뭐 3번인가를 정확하게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이 왜 미국 게 아닌데 신경을 쓰지? 하니까 중국으로서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이징의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를 바이든보다 덜 위협적으로 훨씬 더 관리하기 편한 사람이다. 뭐 좀 이득 좀 챙겨주고 하면은 딸의 이득을 챙겨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이길지 바이든이 이길지 모르지만 누가 이기든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변치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그 힘, 권력을 좀 약화시키려는 것이겠죠. 그리고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펼치는 것. 이게 시진핑이 그 전에 뭐 후진타오 그 이전에 많은 중국 지도자들과 다른 점입니다. 시진핑은 이제 중국은 세상에 나설 때가 됐어. 전에는 중국은 뭐 우리가 대단한 대국이니까 당신들이 와서 배우려면 배우고 말려면 말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시진핑은 세대도 다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중국이 뭘 잡아보겠어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바이든이 집권하거나 트럼프가 집권하거나 다만 미국의 입지 또 미국의 내부에서의 민주주의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약해진다는 거고 미국이 약해지면 중국이 강해지고 중국 시진핑의 영향력이 국제사회에서도 더 확대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뭐 아프리카도 가고 하면서 참 좀 그 국가들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중국 쪽으로 이렇게 가는 국가도 미국으로 오라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 한다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이기 때문에
시진핑은 트럼프가 재선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초기부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빡빡하게 해나갈 것이다? 장담할 수는 없겠죠. 새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때까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가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변화된 지정학적인 조건이라고 할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와는 다른 그런 몇 가지 일, 뭐 4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중국 정책을 조금은 변경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애틀랜틱은 그렇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퍼스널리티가, 성격이 바뀌지는 않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이 조금 바뀐다 할지라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과거의 입장을 고수하는 그런 성격이 그대로이고, 아니면 시진핑도 트럼프가 잘한다고 하고 아첨하는 독재자들이 있잖아요. 헝가리, 폴란드, 터키 등등. 남미에서도 지금 트럼프를 본따서 아르헨티나 대통령, 뭐 네덜란드 이런 데서 다 리틀 트럼프이거나 트럼프와 비슷한 성향의 정치인이나 당이 지금 이겨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도 잘한다 하고 얘기를 하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maybe 자신의 그 입장, 미국이 다른 것에 개입하지 않겠어, 미국 돈 안 쓰겠어 하는 이 입장을 고수하면서, 때로는 시진핑도 일종의 독재자니까요. 다른 독재자들에게 아첨할 가능성까지도 있다.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내년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면 분명히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하는 글입니다. 이게 이제 내년을 내다보는 마이클 슈만이라는 분이 애틀랜틱에 쓴 글,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일 미국은 수요일이거든요.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